헬린이가 맨몸 스쿼트를 할 때 무게중심을 못 잡아 스쿼트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캐틀벨이나 덤벨을 잡고 가블리 스쿼트를 하면 좀 더 편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다. 그건 무거운 덤벨이나 캐틀벨이 앞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상체 근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스펜션 장비를 잡고 스쿼트를 하거나 밴드를 겨드랑이 사이에 껴서 연습하면 더 쉽게 스쿼트를 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장비에서 벗어나 맨몸 스쿼트를 해야 한다. 즉 맨몸 스쿼트를 잘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서스펜션 장비나 밴드가 없다면 아무 기둥이나 붙잡고 폴 스쿼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고관절 스트레칭 개념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맨몸 스쿼트를 할 때 손을 앞으로 뻗는 가장 큰 이유는 무게중심을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이다. 보통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 팔을 앞으로 뻗어주면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계속 팔을 두고 있다면 상부 승모근이 과긴장될 수 있으니 다 일어났을 땐 팔을 내려서 잠깐씩이나마 어깨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다. 상체를 세우면서 스쿼트를 할 경우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무릎이 거의 나오지 않게 스쿼트를 하면 상대적으로 상체는 앞으로 구부러지게 된다. 이것은 앞뒤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만약 트레이너가 무릎은 발끝을 넘지 말라고 하면서 상체는 세우라고 한다면 네가 해봐 임마 라고 말해보자.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경우 무릎에 많은 스트레스가 갈 수 있고, 상체를 기울여서 할 경우 무릎보다는 허리에 스트레스가 갈 수 있으니, 무릎을 내주고 허리를 살릴 것이냐, 허리를 내주고 무릎을 살릴 것이냐를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 즉 자신의 체형에 맞는 편한 각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백스쿼트를 할 경우 상체는 상대적으로 기울여지게 되고, 프론트 스쿼트를 할 경우 상체는 상대적으로 세워지게 된다. 또한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하는 로우바 스쿼트는 더 상체가 기울여지게 되며, 하이바 스쿼트는 상체가 더 세워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무게중심만 잘 맞춘다면 상체나 무릎의 각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무게중심은 발 전체에 체중을 골고루 실리게 하는 것인데, 스쿼트를 하는 동안 여기 이 세 지점이 바닥에 계속 눌리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발의 삼각대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스쿼트뿐만 아니라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는 모든 운동에서 동일하다. 스쿼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쿼트에 대한 잡다한 정보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스쿼트를 하다가 자세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발 사이에 물통 하나를 놓고 쪼그려 앉아서 물통을 주워보세요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맨몸 스쿼트를 성공하는 경우가 꽤 많다. 과한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버딩크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가 너무 약하거나 고관절이 뻣뻣하거나 내전근이 뻣뻣하거나 발목 관절이 뻣뻣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고관절이나 내전근이 뻣뻣한 경우는 개구리 자세를 통해 스트레칭을 하거나 폴 스쿼트를 통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코어가 약하다면 아까 위에서 설명한 가블리 스쿼트, 밴드 스쿼트 등으로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게끔 유지하며 연습을 하게 되면 스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코어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횡격막의 기능과 복식 호흡이 잘 된다는 가정 하에서인데, 이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발목 관절이 뻣뻣한 경우가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쿼트 시 무릎이 앞으로 잘 나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상체가 엄청나게 기울여진다.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게 되고, 이것은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쏠려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역학적으로 무릎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자세이다. 이런 사람들 특징은 누워서 발목을 위로 당겨보라고 하면 거의 당기지 못하거나 발목 대신 발가락만 엄청나게 사용한다. 당연히 발목 가동성 운동은 필수,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종아리 앞쪽 정경골근의 근력 운동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지만, 아마 교정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케이스이다. 백스쿼트는 고중량을 다루기 가장 좋은 하체 운동이다. 문제는 중량을 올리기 쉽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기가 가장 어려운 스쿼트이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중량만 엄청 올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기에 그만큼 허리나 무릎이 많이 다치기도 한다.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백스쿼트를 접근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백스쿼트 전에 가르치는 꼭 거쳤으면 하는 스쿼트는 저쳐 스쿼트이다. 백스쿼트처럼 어깨나 흉추의 가동성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바벨이 아래쪽에 위치하기에 중량 컨트롤도 훨씬 쉽다. 하지만 고중량을 다루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 여기가 열나 아프다. 어깨 가동성이 정말 안 나오는데 고중량 백스쿼트를 꼭 하고 싶다면 세이프티 바를 이용하길 권장한다. 어깨도 편하고 허리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는 것도 줄여줄 수 있는 꽤 괜찮은 장비인데, 이 바를 구비한 피트니스 센터가 많지 않으니 3분 운동과학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프라이빗짐을 등록하. 다양한 스쿼트들이 있고, 이 스쿼트들을 단계별로 진행한다면 고중량 백스쿼트도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굳이 어려운 고중량 백스쿼트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양한 스쿼트를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이다.